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학업 중단 숙려제 등 학업 중단 예방 대책을 세우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예방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전국적으로 25,792명 정도 됐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학생 한 2% 정도로 기록했거든요. 네. 사실 학업 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뭐 자퇴라든지 어떤 무단 결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부는 퇴학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떠나는 그런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체 학생 비율이 한 2%를 넘었으면은 이게 학교가 제대로 제 기능을 못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이게 심각성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실제로 이제 코로나19가 대유행 시절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었거든요. 네. 2, 3년 전이었으니까. 네. 그때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는 거의 이제 학교 수업이 중단되는 시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재택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와가지고 학습을 이제 하는 어떤 게 점점 사라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 이 교우 관계는 단절이 되잖아요. 네. 이런 기간을 사실 2, 3년을 계속 이제 겪고 그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현장을 떠나는 어떤 그런, 일이 또 많고, 실제로 그동안 학업 중단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뭐 강남이라든지 대치동 뭐 이렇게 사실 8학군 일부 이제, 인문계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사실 이 경쟁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또 뭐 유학이나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역이나 내지는 또 뭐 사유가 불분명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이제 학교를 벗어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2,000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7월 22일이죠. 종로학원이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의 이제 학교에 어떤 학교 알림이 공시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대구에서 지난해죠. 대구에서 이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169명. 이렇게 되고, 경북에서는 1,241명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이제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694명 정도였고, 2021년도 951명, 2022년에 1,087명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해마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경북도 역시는 2020년도 768명이었는데, 이게 2022년에는 1,226명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특히 이제 1,241명 또 늘어났습니다. 네. 해마다 이제 점점 학교를 벗어난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네. 실제로 고등학교 이제 학업 중단 어떤 사유 같은 경우는 뭐 질병이라든지 아파서 못 다니는 네. 경우, 그다음에 각종 사유로 이제 학교에 이제 부적응 사유죠. 여러 가지 결석이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있고, 또 이제 해외에 이제 이주나 유학을 통해서 이제 출국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타의 이제 사유가 있는데, 이 밖에도 이제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학교를 떠나는 사유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이제 중요한 사안으로 대학 입시의 유불리를 따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서울에서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고액 가해라든지 또 어렸을 때부터 했던 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대학에서 좀 더 이제 좋은 어떤 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진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좀 많이 갖춰지는데, 그에 반해서 지방에서는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접근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사실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아무리 지방에서 노력을 해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이 안 되니 아예 내가 차라리 학교를 벗어나서
서울에 가서 기숙형 어떤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같은 네. 어떤 수준의 어떤 대학 입시 준비를 해보자. 이런 어떤 사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업 중단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학업 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될 경우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조기 자퇴라든지 학업 중단하는 그것은 이제 학업을 중단하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네.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은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성들 있잖아요. 공동체 뭐 성향의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나왔을 때 굉장히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배우는 어떤 공간만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의 어떤 의식을 함양을 한단 말입니다. 양보도 배우고 배려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단절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퀴즈라 가지고 사실 그런 어떤 경험들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집에서 동영상 온라인 통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는 이제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제 집에서 오래 수업을 하다 보면 혼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공부하고 뛰어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친구들은 학교가 단순하게 공부만 배우는 곳이 아니다. 또래들과 어울리는 다양한 다른 어떤 기능이 있구나라고 이제 익힌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게 이제 학교를 통해서 신체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지식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사회성, 공동체 생활 이런 배운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서 또 다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부적응하는 어떤 사례도 있지 않을까 우리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예방 대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북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전국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책을 내세운 게 이제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것은 어떤 갈등이나 어떤 뭐 첨예한 어떤 대립 관계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곧바로 결정하지 말고 일정 기간을 두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이 숙려제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든지 또 그 친구의 심리적, 정서적 어떤 고민들을 같이 이제 공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치유해 나가는 어떤 그다음 학업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제도거든요. 그런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고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학업 중단 사례별 예방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 또는 뭐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1대1로 이제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는 어떤 뭐 멘토링이라고 해서 맞춤형 어떤 그 친구의 그 친구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어떤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교육청 경우에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있거든요. 네. 이제 학교를 떠난 그 친구들을 케어해주는 어떤 그런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의무 교육 단계 미취학이나 취학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학교로 오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 또 노는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네. 친구들한테는 사실 학업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뭐 재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성공적으로 이제 심지어 치료를 해서 학교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복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들이 이제 그 밖에서 생활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책을 사보기도 어려운 경제적인 힘든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행 카드라는 걸 통해서 한 번에 네. 10만 원씩 이래서 이제 1년에 뭐 몇 차례 어떤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도 학습 지원비죠. 이런 것도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점 조기에 발견하고 이제 그걸 해결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북교육청의 예방 대책 들어봤는데요. 네. 이어서 대구교육청의 대책도 한번 짚어주시죠. 대구시 교육청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어차피 뭐 숙려제를 이용하는 건 맞고,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는 학교 내에 대안교실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숙려기관과 별도로 이제 대안교실이라서 현장에 학업 현장에서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별도의 공간에서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업에 다시 이제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뭐 일단은 대구시 교육청 경우는 뭐 94곳을 이제 운영을 했고요. 학교마다 이제 뭐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네. 했습니다. 지원해가지고 뭐 미술이나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선생님이 같이 이제 그 동행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학부모가 참여하는 캠프에 나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친구의 수준에 맞는 어떤 수준별 교육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학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라고 했고, 특히 4월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업 중단 숙려제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네. 이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또 이제 또 지원도 했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사실 12월 6일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운영하는데 앞서 이제 경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을 단절시켜서 학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현장 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제 위탁 이제 기관을 통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어떤 학생들 이제 399명을 상대로 수사를 했더니 학업을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네. 응답한 사람이 한 86% 정도 돼요.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이 프로그램 만족도 같은 경우는 한 97%, 응답자의 한 97%가 만족하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습니다. 예. 네, 각 교육청의 대책을 살펴봤는데요. 네.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학업 중단 숙려제를 몇 년 동안 시행 중인데 네네. 만족도는 높지만 학업 중단 학생은 매년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살펴봤지만 대구시에서 운영했던 학업 중단 위탁 프로그램 만족도, 또 뭐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학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놨던 응답률이 많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마다 학업 중단을 하는 어떤 청소년들이 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간헐적인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효과를 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학업 중단 어떤 위기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청에 이제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업 중단 프로그램에 사실 뭐 적성이라든지 맞춤형 한다지만은 사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거기에 대입시키는 게 아니냐. 네, 그렇죠. 또는 실제로 개개인에게 학생에 맞춰가지고 뭐 적성에 맞춰서 일단 맞춤식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는데 미리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거기에 대입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반성도 해봐야 된다고 보고, 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하면서 이제 책상에서 연구하고 하지 말고 지금 네.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는지 좀 심각하게 네. 살펴봐야 된다.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이 또 부담이 돼가지고 왜냐하면은 학교 현장에서 보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대안교실에 간다. 이미 아마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다른 또래 친구들을 볼 때 또 그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또 탈학교를 조장하는 어떤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그럼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울산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9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대구 경북과 무엇이 다른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교육부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2023년 교육부 통계에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사실 울산 지역 초중 고등학생의 어떤 그런 학업 중단율 이게 이제 0.62%거든요. 네. 그다음에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 요게 이제 0.35%인데 요 두 가지 사례가 모두 이제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밑돌고 있어요. 전국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중단율은 한 1%쯤 되고, 그다음에 부적응 사유 이제 학업 중단율 같은 경우는
0.6%쯤 되거든요. 절반 가까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부적용 사유 중단율 같은 경우, 부적용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의도치 않게 이제 자퇴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간다든지 해외로 이사를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렇게 의도치 않게 피치 못하게 중단해야 되는 사례를 떠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부적응 사유, 학교에 부적응되기 때문에 학교를 벗어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낮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울산 지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학교를 떠난 것을 보면은 이제 기타 사유 해외 출국이라든지 해외 유학, 해외 이주 이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는 거니까 부적응해서 떠나는 사유보다는 굉장히 높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 학부모 동반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게 학부모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이게 이제 전문 상담 기관하고 집중적으로 같이 치료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 적응력도 굉장히 높이는 어떤 효과를 보였고 또 지난해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안교실이라든지 뭐 집중지원학교 또는 학업 중단 숙려제 이런 공도 좀 하고 특히 이제 위기 학생 지원 솔루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전문가가 한 학생의 어떤 그런 상태를 점검을 하고 맞춤식으로 처방을 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또 이제 했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또 이제 꿈 키움 멘토단이라 가지고 여기서 멘토단들이 실제로 뭐 학업을 조언해 준다든지 각종 체험 활동을 유도한다든지 또 정서적인 어떤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또 그 친구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굉장히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하는 어떤 제도거든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끝으로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주시죠.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새로운 교육 체계라든지 뭐 취업을 하고 진로를 하고 하지만은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굉장히 우울감 또는 내지는 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불안해하고 또 이제 은둔 생활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좀 활동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친구들이 의지할 곳은 학교 밖에서 의지할 곳은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어떤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한 지원들 또 강화하고 그런 기관들을 확대 설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기관들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 학교의 진로를 뭐 취업을 하든지 다시 이제 학교로 되돌아오든지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학업 중단 현황과 대책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